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이 출석합니다. 여야의 충돌이 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유가족과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종교계 추모 행사에서 참사 엿새 만에 사과 메시지를 낸 윤석열 대통령.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유가족과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발언 직접 정리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아들, 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9일에 사고 발생 직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걸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공식 회의 주재하면서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이번 이 발언, 대국민 사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이 조계사 법회에 참석하셔서 그리고 그 이후 이제 개신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연달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나왔었고요. 예. 오늘 이 국가안전점검회의는 모두 발언하는 게 전 국민들에게 다 공개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죄송한 마음 표현하시고 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뭐 사과의 횟수나 사과의 시기 막 이런 걸 지엽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참 안타까운 사고 발생 이후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다녀가셨고 네. 그 이후에 또 여러 종교단체 어떤 이 추모 예배라고 할까요? 추모 모임에 3일 연속 참석하시고 예. 또 오늘까지도 사과 메시지를 내면서 애도하고 슬퍼하는 마음, 죄송한 마음은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담긴 내용처럼 우리가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시스템 뿌리부터 점검하는 일일 텐데요. 그 이태원 그 공간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저도 참 자주 갔던 곳이고 최근에도 뭐 저녁자리 하러 종종 들리는 곳인데
거기에 항상 이런 할로윈이나 이벤트 때 사람이 많았지만 그런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부터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 여기서 뭔가 제가 다니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 사람이 너무 많다 느꼈을 때 정부나 국회에 질의했으면, 건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는데 그런 곳이 이태원 한 곳만은 아닐 겁니다.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그동안 10,000원 지하철에서 막 밀면서 탔던 분들이 바쁜 출퇴근 시간대에도 약간씩 거리를 두는 등 조금씩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 문화가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감지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단발적으로 그쳐서 될 게 아니라요. 정부 차원의 완벽한 시스템 점검과 또 우리 국민들도 시민의식 차원에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야만 안타깝게 이 떠나가신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위로를 드리는 차원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종교계 추모 행사에서 사과 메시지 냈던 것에 대해서 사실 야당 일각에서는 메시지 형식이 달라야 한다. 더 공식적인 석상에서 메시지를 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이 메시지를 보기에는 대국민 사과라고 받아들여도 될 정도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형식 면에서는 그 이제 종교 행사에 가서 사과하신 그러니까 어떤 죄송한 마음을 표한 것보다는 훨씬 더 공식화됐다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예. 저희가 바랬던 거 네.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이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다는 건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대통령의 사과라고 하는 거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는 어떤 단호함 네. 그리고 설사 이제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 이런 네.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 사과의 내용이어야 하는데 어. 아직까지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오늘 메시지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처음에 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냈던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통해서 나온 것도 있고 아니면 이재명 부대변인을 통해서 나온 것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주체자가 없는 행사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뉘앙스로 이 사건을 규정하고 이상민 장관은 병력이 더 추가되어도 막을 수 없었던 걸로 보고받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규정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의 후속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라도 저는 아주 명백히 잘못 판단했다. 이것은 경찰 병력이 충분히 보강되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고 네. 시스템의 부재로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할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경찰에 이제 신고가 들어왔던 녹취가 공개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시스템의 부재로 이 사건이 발생한 건 분명한 것 같다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산 경찰서장은 지금 대기 발령됐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른 인사들은 어떤 이유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지 전 잘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단호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본인이 아주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저는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담긴 내용을 보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이 정도의 표현이 단호함이 담기지는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신다는 겁니까? 네,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네. 이튿날과 셋째 날에 걸쳐서 이상민 장관이 했던 발표 예. 그리고 정부에서 입장을 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이 사건을 아주 불행히 일어난 일이라고 명명되는 사고라고 규정했어요. 근데 사실은 시스템의 부재로 발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규정한 것에 대한 것도 지금 바로잡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까지의 잘못도 바로잡지 않는 상태에서 잘하겠다라고만 말하는 게 사실 어떤 진정성이 느껴질까? 물론 그 마음이 그 발언이나 내용이 아주 진정성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난 8일 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최소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불의의 사고로만 본다라고 판단할 만한 그 기존의 그런 입장들에 대한 정정이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좀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오늘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대통령의 오늘 그 메시지를 두고 야권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익은 경찰청장 즉시 경질하라라는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진상규명 후에 문책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각인시킨 것이다. 이런 해석도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 제가 전혀 짐작을 못하겠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고 수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이 사망자분들 또 유족분들 우리가 충분히 위로하고 애도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도와야 되고 또 한 가지 그 주변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 다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좀 남아 있어요. 예. 또 경찰에서도 지금 특수본이 수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선서에서부터 일어났는가? 지금까지 보도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경찰 병력의 문제였는가 막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그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런데 그 녹취록 공개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하죠. 이게 왜 이렇게 경찰이 무능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관할서 서장은 보고를 받고도 1시간 20분이나 늦게 보고하고 차에서 뭐 1시간 넘게 대기하고 있다가 아무 조치도 안 했고 전체 서울시의 상황을 책임져야 되는 112 상황관리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있어야 될 상황실이 아니라 본인 사무실에 있다가 역시나 1시간 더 늦게 이걸 파악하고 그래서 소방과 비교해봐도 소방청에 대처가지고 지금 뭐라 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소방청은 계속해서 경찰에 협조 요청하고 대통령실 행안부에 먼저 말했는데 예. 경찰은 왜 이러느냐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이 혁신, 쇄신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단계에서 단순히 뭐 누구의 거취만 가지고 야당이 이걸 밀어붙이듯이 주장하는 것은 예. 사고 수습이나 원인 규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뭔가 이것을 정치적 공방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 아닌가 싶어서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참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7년 12월에 제천 화재 사고에서 29분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로부터 불과 2달 뒤인 2018년 1월에는 또 밀양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면서 또 40분 넘는 분들이 연달아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2달 사이에 화재 사고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네, 소방청장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례를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때 문재인 정부는 그렇다면 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안 물러나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사고를 수습하고 후속 조치를 할 책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었겠죠. 물론 그 당시에도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물러나라고 했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정권이 바뀌고 서로의 입장이 달라졌지만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 정부를 운영해본 민주당의 입장에서 사고 수습이나 이 원인 규명의 중요성을 안다면 지금 당장 특정인의 거취가 뭐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는 진상 규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주장을 해도 늦지 않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국민의 여론, 국민의 판단 앞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공직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다른 의견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 권현희 의원이 참사 직후에 인터뷰한 게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경찰 출신 의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책임 있는 자리가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그러니까 도심에서 일어났고 사실은 한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어떤 제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분명한 당사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책임자로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찰이나 수사나 아니면 증거가 인멸되지 않게 하는 조치가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어쨌건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 모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책임자를 바로 경질했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이 사안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튼 오늘 행안위에서 다루겠지만 왜 대비되지 못했는가? 혹은 아니면 왜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했는가? 혹은 아니면 후속 조치는 왜 부적절했는가에 대해서 세 덩어리로 나눠서 저는 꼼꼼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지금 저는 국정조사 이야기가 사실은 현안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정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안은 단순히 어떤 국가의 행위가 사법적으로 위법이었는가 아닌가만 다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올바랐는가 혹은 아니면 행정적으로 적절했는가를 함께 따져봐야 될 예.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까지 꼭 여당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맞고 이런 태도가 참 아쉽거든요. 이 안타까운 사고를 제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마저도 유족들께 결례일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지만
본인들 정부에서 연달아 그것도 2달 사이에 말도 안 되는 화재 사고가 벌어져서 수십 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 행안부 장관 경질하지 않아도 되고 그때는 국정조사 뭐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뭐 더군다나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어도 대통령 퇴진을 입에 담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행안부 장관도 경질해야 되고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심지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10수명이 가입한 어떤 단톡방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되고 있고 물론 각각이 다 경위가 다르고 뭐 사망자도 다르고 가슴 아픈 사고입니다만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이걸 대했던 민주당의 태도와 윤석열 정부 사고를 바라보는 태도가 여야가 바뀌면 달라지게 하죠. 예, 근데 예. 이토록 달라지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서도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천 사고나 밀양 사고 사망자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실 거예요. 그때 사고는 그럼 정부 책임이 좀 덜한 사고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좀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 이야기를 국민들이 저희한테 하셨다면 이렇게 반발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안을 여전히 수습 중이고 그리고 사실은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게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때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되묻는 지금 정부 측의 관계자여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정부 측 관계자는 아니고요. 다만 너희 때랑 뭐가 다르냐가 아니라 지금 잘못했죠. 죄송스럽죠. 그래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일어났던 수많은 참사들에 대해서도 사후 대처가 완벽해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고 거죠. 유형이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선상에서 놓고 경중을 좀 비교하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은 있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행안위 관련된 현안 질의 세 갈래로 나눠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이 주말 사이에 벼르고 나왔을 텐데요. 예. 좀 생산적인 질의가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실 질의를 날카롭게 해야 될 대목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나오는 뭐 용산구청장이나 경찰 관계자들, 또 오세훈 시장과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뭐 봐주기 질문, 방패 질문 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해서도 안 되고요. 예. 다만 중요한 것은 시스템 점검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사고에서 시스템의 문제도 확인이 많이 됐습니다만 사람의 문제도 역시나 많이 드러났거든요. 예. 용산 서장이 112 상황실장이 조금만 더 빨리 대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 부분인데 정작 수사 대상에 오는 그 사람들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용산 서장이나 예, 이 이제, 상황관리실장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다면 그 상부 단계인 서울청이나 경찰청 그리고 행안부 상황실이나 이 지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인 서울시 차원에서는 과연 어떤 대응을 했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가. 그리고 지금 이번에 드러난 게 112 신고가 행안부 상황실로 다 접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찰이 다 따로따로 놀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경찰국 만들 때는 왜 경찰 업무를 행안부에서 관장하려 하느냐 하면서 막 비판이 많았거든요. 근데 정작 이번에 또 사고가 터지니까 경찰 업무와 행안부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럼 앞으로 경찰과 행안부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예. 행안부가 경찰의 이런 업무, 뭐 112 신고 접수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관할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휘를 내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좀 본질적인 논의나 질의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자리에 나오면 보나마나 나오는 사람 모두에게 물러날 거냐 말 거냐, 거치 결정할 거냐 말 거냐 이 이야기를 아마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예. 아니,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오늘 현안 질의가 아니더라도 여론이 조성되면 언제든지 다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 시스템이나 제도에 대한 좀 본질적인 질의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랑 여야 원내대표도 회동을 갖잖아요. 국정조사 관련한 내용도 좀 논의를 할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거고 뭐 정의당도 어느 정도 국조에 지금 동의하는 입장이니까요. 네.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의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장의 동의가 있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조사 권한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15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냥 길을 걷다가 죽은 거죠. 근데 이 사안을 국정조사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라고 하는
어떤 제도가 무슨 기능을 하냐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저는 진행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하고 경찰 수사가 끝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저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예. 사실 다른 층의 것을 다루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적절했는가는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혹은 아니면 그것이 경찰 스스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검찰을 통해서 해야 할 사안이지만 사실은 국가작용이라고 하는 건 정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경찰은 공무원이긴 하지만 지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죠. 그러면 그 정치 행위가 적절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저는 필수적이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아까 행안위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지금 대응이 미비했다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비가 적절했는가와 관련돼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용산서에서 26일 날 작성되었던 보고서가 왜 보고되지 않았는지 혹은 삭제되었다는 의혹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실 용산구청장이 이 관할 관련한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왜 그는 한 번도 공식적인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엄밀히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후속 조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배치되지 않아도 배치되었어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말했던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도대체 어떤 경위로 나왔던 건지 그냥 개인적인 판단은 아니었을 거지 않습니까? 혹은 경찰이 112 신고를 언제 보고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행안위에 출석하진 않지만 한덕수 총리께서는 외신 기자들과 대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참사의 책임이 처음과 끝은 어딥니까?라는 질문에 되레 반문하면서 통역이 잘못된 사항을 놓고 통역의 뭐 잘못의 처음과 끝은 어딥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여전히 책임자로 있는 국가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아냥된 거잖아요. 국가 책임자 윗선까지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사실은 간접적으로 말한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중앙대책위원회 본부장을 맡게 되는 이 나라에 사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된 것도 간접적으로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찰과 관련한 것들이 연일 보도가 되는 상황에서 뭐 셀프 조사 관련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오늘 행안위도 있고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 이런 내용들 다 있을 텐데 국정조사 등등 해서 관련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동안의 발언을 한번 했던 걸 짚어보면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이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만 시기의 문제인데 일단 특수본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 결과 나오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보면 처음에 용산서에서 허위 보고를 했다. 그리고 용산서 정보과에서 만든 이 이태원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게 예상되니 좀 추가적인 병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삭제하려는 정황이 발각됐다는 등 경찰 입장에서는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지금 계속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1차로 나올 때까지는 국조를 조금 미루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김진표 의장의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네. 국정조사 국민의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당이 빠지게 되면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이 여야 원내 회동에서 시기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면서 국조를 조금 뒤로 하자고 하면 김진표 의장이 그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국조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만의 단독 국조에 대해서도 김진표 의장이 힘을 보태줄 가능성이 뭐 당연히 있겠죠. 뭐 그러나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실체적 진실을 더 밝혀낼 수 있을지 만약 특수본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저는 범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TF를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검찰들도 거기에 좀 투입시키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의 이런 뭐 감찰관들이나 감찰 업무를 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의 어떤 범정부 차원의 TF가 실제적인 강제 조사력을 가지고 진상규명을 해야지 지금 이게 정치적인 사안 이전에 정말 사법적인 사안 그리고 이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이 태만과 관련된 사안으로 번졌기 때문에 강제 조사력이 없는 국회에서 얼마나 진상을 규명해낼 수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바는
수사는 범법행위 그리고 사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 국정조사나 정치에서 다뤄야 될 영역은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나 들여다볼 대목은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후속 조치로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이라서 지금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따르게 해석해서 제기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예. 수사와 별개로 정쟁을 하겠다. 정치적 공방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오늘 행안위 현안 질의하는 것도 한번 보시죠. 제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말씀드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 불러서 윽박지르면서 물러날 거냐 마느냐 하는지 참 안타깝게도 이제까지 우리 국회가 보여왔던 모습은 여야 가리지 않고 후자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국정조사로 더 연장하는 것이 과연 유족분들을 위로하고 이 사건을 본질적으로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좀 정치적인 정쟁으로 만들어 간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되게 입체적으로 다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 정부 관계자 중에 누군가는 되게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 저는 그 정도 사안을 넘어서서 아주 참담한 어떤 비극을 우리 국가가 어떻게 반성할 건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독수 총리나 이상민 장관께서 범법 행위를 저지르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기엔 최소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적절했습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국정조사는 그냥 아주 필요한 조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역시도 이게 정쟁으로 치부되지 않으려면 오늘 행안위 질의도 그렇고 국정조사 추진하는 방향에서도 그렇고 조금은 더 그 정쟁에서 벗어나서 핵심을 좀 간파하는 그런 질문이나 이런 방향성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국민의힘 측이 잘 못했다 혹은 아니면 현 정부가 잘 못했다고 단정짓고 질문하면 저는 안 될 것 예. 같고요. 질문하면서 그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질책해야 됐는데 먼저 단정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서 지난 4일까지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야가 이 기한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 14번째입니다. 14명으로 늘어났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된 이 부분 잠깐 이제 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적인 현안은 쌓여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민주당에서는 이 인원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더는 미룰 수 없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이 너무 오래 지금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 초부터 또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또 연달아 지금 소위 말하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밀어붙였던 자립형 사립고 폐지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일일이 다 패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선 현장의 혼란이 지대하기 때문에 교육부 수장이 빨리 이걸 좀 정리하고 국가교육의 로드맵을 밝힐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청문 동의서 채택해주지 않은 민주당에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게 지난 정부나 그 이전 정부 사례를 보게 되면요. 명확한 도덕적 결점이 있을 경우에는 청문 보고서 채택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 철학에 대한 부분 이런 게 다르다고 해서 채택 동의를 안 해주진 않았거든요. 부적격 의견을 내면 냈지. 근데 지금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 다수가 X표를 끌 만한 명확한 도덕적 결함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여러 가지 이명박 정부 때 어떤 입시 정책이나 이 고등학교 정책들, 교육 정책들이 마음에 안 든다. 철학과 능력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데 그건 여야 입장이 다르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 미동의 사유가 된다면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청문 보고서를 받는 장관이 못 받는 장관보다 더 적어질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이주호 장관께서 사실 그 이제 주가 관련한 이해관계 충돌
소지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어떻게 해명되었는지까지는 제가 다 듣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여야가 철학적으로 다른 모든 부분을 명분 삼아서 이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께서 사실 일제구사 부활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우려스러워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론 내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정치권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근에 주말마다 이태원 희생자 촛불 집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조직이 동원된 정황이 드러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추모를 가장한 정치 선동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추모라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될 일을 특정 정치적 목적과 결부시키는 건 유족들이나 사망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추모 집회하겠다라고 했던, 그런데 그 추모 집회에서 대통령 퇴진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그 주동자라고 하죠. 포스터에 적힌 전화번호 검색해 봤더니 이재명 대표 전 캠프 상임본부장과 같은 번호였다는 게 나왔고, 그리고 이 또다시 온라인상으로 이 추모 집회를 빙자한 대통령 퇴진 집회 참석을 막 독려했던 어떤 단체 텔레그램방이 있다고 합니다. 언론사에서 그 텔레그램방 취재해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 박홍구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수십 명 정도 그 텔레그램방에 들어있는데, 단순히 들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전직 국회의원들은 그 방에 적극적으로 글을 올리면서 활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이번에 이 단독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에도 수많은 참사와 이런 인명사고가 있었지만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했어도 대통령 퇴진을 입에 올리는 국민의힘 야당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이건 더군다나 아직까지도 이 슬픔이 제대로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러면 대통령 퇴진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은 추모 못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집회의 문구 중에 하나가 퇴진이 추모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은 추모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식의 어떤 추모마저도 갈라치기를 하는 정치적 행동은 좀 안 해야 되고요. 제가 평소 광화문에서 막 집회 크게 하는 보수 시민단체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비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적어도 그분들은 이번 주말 예정됐던 집회 시위를 취소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민주당에서는 막 극우라고 비판하는 그 보수 시민단체보다 못한 행동을 이 진보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많이 연루되었다는 것, 연관이 있다는 것,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예. 권지웅 위원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으면 뭐 예. 장해찬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제 번호가 많이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들에 초대되고 거기에서 나가기가 좀 그러면 그냥 있는 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집단과 민주당 지도부를 계속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부 퇴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좀 분리해서 이해해달라라고 말하고 있고, 네. 실제로 그 텔레방에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그렇게 연결시키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되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런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추모하는 모든 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퇴진하길 바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시민 집단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추모하려면 퇴진하는 것만큼 되게 쇄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사 바로 이튿날에 나왔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사실은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라고 공식적으로 말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잘 수습한다고 하면 저는 윤석열 정부 퇴진에 대한 목소리도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민주당을 또 공격하는 용도로만 보시지 마시고 국민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퇴진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 이제 민주당 의원이 참석을 하고 그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 여기에서 또 이게 정치 공방으로 격화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몇몇의 의원님들이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보도되었고요. 네. 근데 저는 뭐 제가 민주당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선거를 통해서 뽑은 정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민주당 구성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되려 이것을 부각시켜서 민주당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로 되려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그 방에 많이 들어있고 수석 최고위원까지 하셨던 분들이 그 집회에 나가는데 이게 민주당의 의견이 아니면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꼬리 자르기겠죠. 그러면 지금 김기현 의원님이 말하시는 건 다 국민의힘 의견입니까? 저는 김기현 의원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기 때문에 뭐 딱히 그게 당론은 아니겠지만 저나 일반적인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의견과 좀 일치하는 바가 있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참사가 일어나고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좋아졌다. 이것도 국민의힘 의견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사진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 주한 미 대사 만나는 자리에서 너무 활짝 웃으셔서 물론 자리가 다르긴 합니다만 예. 그 당대표실 뒤에 백드롭이 추모 백드롭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빵긋 웃으실 건 좀 아니지 않나. 정치인으로서는 좀 아쉬운 처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